임신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몸과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입니다. 임신한 아내의 사연을 통해 힘든 마음을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. 임신 6개월. 책상 위에 엎드린 건 게으름도 투정도 아니었습니다. 숨이 가빠서였습니다.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아래에서는 알 수 없는 묵직한 압박이 계속 올라왔습니다.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었고 내 몸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몸이 아니었습니다. 아침에 양말을 신는 데만도 시간이 걸렸습니다. 잠을 자다 몇 번씩 깨고 조금만 신경 쓰는 말에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. 그래도 나는 참고 있었습니다. 임신한 사람이 다 그렇지 뭐.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잠깐만, 정말 잠깐만 쉬려고 책상에 엎드렸을 뿐이었습니다. 그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임신을 너만 하냐? 이 세상 여자들 다 임신하는데 왜 너만 유독 힘든 척이야? 왜 주변 사람들 기운까지 다 빼?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. 아, 나는 힘든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었구나. 아이는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그 순간 나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. 나도 알고 있어요. 다들 임신하고 다들 견디고 다들 지나간다는 거.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. 힘들다는 말도 아프다는 말도 점점 입 밖으로 내지 않게 됐습니다. 울면 약한 사람이 될 것 같았고 아프다고 하면 유난스러운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. 그는 몰랐을 거예요. 그 말 한마디가 내 몸보다 먼저 내 마음을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는 걸. 그날 이후 나는 아파도 웃었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. 하지만 밤이 되면 배 위에 손을 얹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. 미안해, 엄마가 조금 외롭다. 임신은 몸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걸 그는 아직 모릅니다. 나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묻고 싶습니다. 정말 임신은 나 혼자 하는 걸까요?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? 상처, 분노, 외로움,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들입니다. 사연 속 아내는 하루 종일 피곤함과 속 울렁임, 무거움 속에서 지냅니다. 그런데 남편의 말은 오히려 아내의 기운을 더 빠지게 합니다. 이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아내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말이죠.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가 악의적인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. 그 말의 뒤엔 이런 심리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무지. 임신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합니다. 두 번째, 두려움. 아이가 생기면 경제, 일, 미래에 대한 부담이 커지죠. 이 두려움이 공격적 언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. 세 번째, 비교사고. 다른 사람도 하는데 왜 너만? 하지만 임신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. 먼저 남편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줍니다. 방금 나한테 임신을 너만 하냐고 말했지? 상대는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. 다음으로 그 말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전달합니다. 그 말을 들으니 내가 대수롭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져서 서러웠어. 감정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. 임신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. 나는 지금 체력과 호흡이 많이 떨어져서 정말 힘들어. 일부러 힘든 척하는 게 아니야. 공격이 아닌 상황 설명은 방어를 줄입니다. 나 이해해줘보다는 행동으로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냥 어디가 힘들어? 라고만 물어봐줘. 만약 비난이 반복된다면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말이 계속되면 잠시 대화를 멈출게. 서로 상처를 줄 필요는 없으니까. 그럼 두 사람의 대화를 재구성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다른 여자들도 다 임신하는데 왜 너만 힘들어해? 방금 왜 나만 힘든 척하냐고 말했지.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약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서러워. 요즘 내 몸은 정말 많이 피곤해. 힘들다고 말할 때는 비난보다는 어디가 힘들어?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. 오늘 사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임신의 힘듦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것. 둘째, 말 한마디가 관계를 상처내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한다는 것. 임신한 사람은 참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보호하고 지지해야 할 소중한 파트너입니다. 끝내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아내분과 남편분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. 먼저 아내분에게. 물론 남편이 바로 이해하고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 감정이 왜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순간 상대는 비로소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. 대화는 감정을 맞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. 아내분, 선언해보세요. 나는 약한 게 아니었어요.
나는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. 힘든 게 당연했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당연했어요. 혹시 여러분도 이 사연과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.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. 남편분들, 처음 겪는 낯선 시간 두려움, 경외감 등 감정적 혼란 당연합니다. 경제적 부담, 아빠가 된다는 막연한 책임, 아내의 감정 변화,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무력감 이런 감정들은 종종 말실수나 오해를 부르는 말로 튀어나오곤 합니다. 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무심함보다 두려움, 무책임함보다 감정 관리에 어려움이 자리할 때가 많습니다. 아내의 몸은 상상 이상으로 변화합니다.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날이 있고 감정이 예민해지는 것도 몸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과정입니다. 임신은 아내 혼자만의 여정이 아닙니다. 부부가 함께 겪는 변화의 시간이며 이를 통해 이 낯설고도 벅찬 시간은 둘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특별한 여정이 됩니다. 당신의 한마디, 당신의 표정,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아내에게는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가장 큰 지지가 됩니다.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단지 함께하려는 마음, 이해하려는 태도면 충분합니다. 남편의 공감은 아내에게 가장 큰 안정입니다. 지지하는 남편이 가정을 안전하게 만듭니다.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. 좋은 말은 힘이 됩니다. 공감은 관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